안녕하세요. 이과 수험생을 위한 2021 학년도 대입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계약도 좀 늦어지고 원래 대입 전략 자체가 힘들지만 불확실성이 좀 더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이죠. 그래서 조금 더 고민스러워질 텐데 일단 코로나로 인해 바뀐 일정부터 좀 확인을 해 보실까요? 네. 자, 기본적으로 이제 거의 기말고사가 지금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을 거고요. 올해 이제 수시 원서 접수는 조금 작년보다 늦어졌죠. 자, 그리고 학생부 마감 일정도 작년 8월 31일보다 늦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 준비를 지금부터 좀 진행을 해서 9월 23일 정도까지 마무리 지어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4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7월 모의고사 봤지만 사실은 못 본 학생들도 많고 이렇게 많은데 이제 9월 모의고사가 정말 이제 그 원서전의 실전이죠. 사실은 성적표는 10월에 나오기 때문에 가채점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최종 확인을 해보고 내가 정시에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지 파악해서 수시에 원서를 어디까지 쓸까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수능 시험은 12월 3일 그리고 성적 통지는 12월 3일. 자, 그 다음에 수능 전에 논술이나 면접 시험이 있는 학교가 있고 수능 후에 논술이나 면접 시험이 있는 학교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수시가 만약에 어느 대학이 일찍 발표나든 늦게 발표나든 최종 합격자 발표는 이때고 최종 등록은 이때 하게 되죠. 그리고 마감은 1월 4일. 이때까지 마감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시로 넘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정시 원서 접수는 1월 7일부터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정시를 어디로 갈까? 내가 정시 상담을 하겠다. 이거는 사실 실제 수능 성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의미한데 그럼 모의고사를 통해서 왜 내가 정시 라인을 파악해야 되냐? 사실 그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지만 수시 납치라는 얘기가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수시에 원서 내서 합격했는데 기분은 좋았는데 모의고사 수능을 봤더니 좀 더 실력이 점수가 잘 나와서 정시가 아깝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수능 후에 논술 시험이 있거나 면접 시험이 있는 학교는 그냥 여유 있게 내도 되죠. 왜냐하면 수능 보고 가채점에서 점수 잘 나오면 시험 보러 안 가고 안 나오면 시험 보러 가면 되니까. 그런데 수능 전에 논술이나 면접 시험이 있거나 또는 시험 없이 뽑는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하게 낼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입시 전략까지 파악하고 원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올해 전체 모집 인원은 작년에 비해서 크게 늘지 않아요. 정시가 많이 늘었다. 이거는 이제 내년 얘기가 되겠죠. 올해는 기본적으로 수시와 정시의 양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4년제 대학 전체로 보면 교과 전형이 많다고 보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사람들이 보통 원하고 있는 인서울 상위권 대학은 교과 전형이 좀 적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과 전형은 지방에 있는 대학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지방 위주로 많고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은 적다. 오히려 종합전형이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 위주로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정시 위주로 보겠다. 이거는 좀 곤란해요. 실제로 올해 코로나 때문에 등교도 늦어지면서 1, 2학년 때 내신 점수를 3학년 때 좀 많이 올려서 또는 3학년에 비교과 활동을 좀 많이 해서 학종을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등교도 늦어지면서 성적도 좀 꼬이고 페이스가 좀 말린 경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성적이 마음에 안 드니까 정시만 해야지. 근데 올해 정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N수생들까지 들어온다면 내가 조금 성적이 나쁘더라도 정시만 보는 건 좋은 게 아니죠. 왜? 수시가 기본적으로 그중에 학종이 이 소위 말하는 상위권 대학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논술 전형도 보시면 지방은 경북대, 부상대 정도 대부분 상위권 대학에 몰려있다. 따라서 전체 인원은 적지만 혹시라도 수시 교과나 내신 좋지 않다면 그리고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이과 논술은 상당히 수학이 중요하니까 국어, 영어, 과학이 안 되지만 내가 수학은 되는 형태라 그런 유형이라고 한다면 논술도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바뀐 일정과 전체 인원을 감안해서 나의 입시 전략을 짜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의 성적을 점검해보고 나한테 유리한 전형을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상위권 대학들 위주로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자, 일단 정시 전형 위주. 정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원서 내는 건 아닌데 수시에 내가 어느 정도 대학을 낼지 소위 말해서 수시 납치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위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상위권 대학들 위주로 일단은 정시에 반영되는 비율들을 좀 보여드렸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강 끝나고 혹시 들으시면 나중에 일시정지한 후에 좀 찬찬히 보실 필요가 있고요.
뭐 지금 당장 제가 설명을 굳이 다 드릴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보시고 시립대, 건국대, 반영률 보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4월, 6월, 7월 그리고 마지막 9월까지 모의고사를 봤을 때 어느 정도가 될까? 라인을 잡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 든다면 이제 경국대가 작년에 발표한 어떤 가군의 성적 최종 등록자 80%니까 사실은 소위 말해서 문 닫고 들어간 사람 최종 등록자는 이거보다 낮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100분위는 요 둘의 100분위 평균 그리고 영어는 등급 그리고 탐구는 산수 평균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작년에 뭐 건대 기계공학부를 가군에 쓴다라고 했을 때 경쟁률이 이랬고 실제로 이 둘의 평균 냈을 때 평균 100분위가 90.2였다. 과학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영어 2등급 정도 비율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내가 4월, 6월, 7월, 9월 이렇게 봤을 때 대체로 이 정도 100분위가 나온다면 내가 올해 수시에 건국대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이 되죠. 근데 건국대 논술이 수능 후에 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서 내고 가채점 후에 성적 여부에 따라서 갈 수도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능 뒤에 시험이 있거나 면접이 있는 학교는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하시고 수능 전에 논술이나 면접이 있거나 시험이 없다라면 내가 지금 요 정도 등급대에 해당된다면 그 학교를 안 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보통 작년, 재작년 입결, 선배들의 입결을 좀 참고하시고 내 지금 모의고사 라인을 보시고 수시에 어느 대학에 원서 낼지를 조금 결정하시는데 정시 라인을 잡아서 수시 납치를 방지하는 정도면 지금 정시에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직 성적이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실제 수능을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시 상담을 하는 건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시는 이 정도로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살펴보면 뭐 코로나로 학업 격차가 증가했다. 근데 사실은 실제 뭐 6월에 보면은 그렇게 많이 증가 차이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6월이 4월에 접수를 하기 때문에 사실 반수생들이 상당히 참여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감들 입장에서는 전체 학생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하위권 학생들의 나름대로 격차가 심화됐다고 보기 때문에 좀 난이도를 쉽게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교육부나 교육과정평가원은 아직 6월까지 그런 결과가 있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내겠다. 그러면 이제 9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난이도가 어느 정도일지 실제적으로 가채점을 해봤을 때 N수생, 재수생과 재학생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뭐 수능이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1년에 한 번 있는 수능에 모든 걸 맡기는 건 좀 위험하다 볼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6월, 7월, 9월까지 정시 라인을 파악해서 수시 라인을 정하는 정도로 정시는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웬만하면 수시 6번의 기회를 전부 버리고 정시 군별로 하나 3번의 기회를 살리는 건 조금 위험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정시 라인을 잡았다면 그 다음에 내가 수시에 원서 쓸 건가 어느 전형을 쓸 건가 이제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점검해야 될 거는 나이스에서 학생부를 좀 해서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이제 기말고사 성적도 어느 정도 나올 때가 될 때 내 교과 전수는 어느 정도인가를 작년 또 재작년 입결하고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자, 올해 고려대학교가 처음으로 이제 교과 전형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학교 추천도 있고 수능 최저 등급도 강하고 서류도 들어가고 면접도 들어가서 사실은 교과라고 보기 힘들지만 고대가 그냥 그쪽으로 공식적으로 교과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재적 4% 문이과 학생, 250명의 문이과 학생이라면 대략 한 10명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 기본적으로 최저 등급이 세계 합육 은근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탐구가 2과목 평균이기 때문에 쉬운 탐구 하나로 맞출 수 있는 과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교과도 중요하지만 인원도 상당히 많이 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조금 한 내신 한 1.5에서 하위권 학과는 한 1.8 정도, 상위권 학과는 한 1.2 정도 이런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될 거라고 보시는데 당연히 수능 최저가 맞아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양대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인원 되게 좁죠. 교과 100이고 최저도 없죠. 자, 근데 현실적으로 지방 학생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학교별로 전교 1등의 어떤 그 점수 차이가 많이 나죠. 예를 들면 어느 대학 전교 1등은 사실은 세기합 6을 못 맞출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전교 1등이라고 해도 이익을 못 내고 한양대 학생부 교과를 낼 수가 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냐라고 보시면
실제로 한양대 학생부 교과전형의 점수 기본적으로 높은 학과는 1.26, 1.19 그리고 혹시 펑크가 난 학과들 식품영양과 같은 경우 1.67 정도. 그래서 학교별로 격차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전형의 점수대가 높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 체제를 못 맞추는 나름대로 전교 1등이 있는 학교들이 나름대로 이 전형을 최고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앙대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 학생부 교과 70에 비교과 32는 사실 비교과는 거의 만점에 가깝고 학생부 교과 100에 가깝지만 자 여기도 보시면 지금 최저가 세기 함육 그리고 탐구 한 과목 기준인데 불구하고 조금 높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중앙대 같은 경우는 한양대 교과전형보다는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도 과별로 이렇게 좀 다른 경향이 나타나긴 하지만 자, 이 차이가 뭐냐? 중대가 한양대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쁜 학교다. 그런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학생부 체제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적대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양대 교과전형의 충원율 보시면 자, 요런 경우 좀 많이 나는 게 440% 뭐 이렇게 되죠. 이건 600%. 자, 거의 6배가 돌아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경우에 추가 합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과전형은 상위권 학과의 추함률이 높다까지 감안하시면 좋겠어. 자, 어쨌든 교과전형은 기본적으로 보통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어요. 교과만 보고 체제가 없느냐. 좀 극상의 교과 점수가 나와야 돼요. 자, 교과도 보지만 체제도 꽤 강하냐. 이거는 조금 내신 점수가 조금 낮아도 체제 여부에 따라서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보여드렸듯이 학과별로 점수 차이가 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시간 관계상 전부 보여드리지 못하고요. 자, 나중에 일시정지 후에 찬찬히 좀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양대 교과, 그리고 충원율, 중앙대 교과 보여드렸고, 자, 시립대도 기본적으로 요 정도, 수능 최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홍익대 같은 경우 최저가 꽤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 합격 비율도 높기 때문에 교과 평균 요 정도. 그리고 인하대 같은 경우 최저가 요 정도. 그리고 나름대로 점수, 평균적인 점수, 최저. 그 다음에 학과에 따라서 펑크 나는 경우도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민대 역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혹시 최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 꼭 해주시고요. 자, 어쨌든 교과 전형을 좀 정리하면 상위권 학과 1.5 내외 교과가 중요한데 그리고 수능 여하에 따라서 교과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 자기소개서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대 같은 경우는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추학 가능성 고려하고 학과에 따라 점수 차이가 꽤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학생이 자기 점수가 좀 불만족스럽거나 약해 보인다고 느껴지면 상위권 학과를 소신 지원할 수도 있죠. 근데 6개의 카드를 전부 소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개 정도만 소신 지원하는 전략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요. 자, 그런데 교과를 찾아봐도 아무리 봐도 내 교과가 이 정도까지 안 온다면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종합전형이죠. 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종합이에요. 교과는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교과 전형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져도 여전히 논술이나 정시보다는 교과도 중요하죠. 그러면서 비교과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 그 총합을 통해서 입시, 합격 여부를 가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서울대, 물론 카이스트나 포항공대도 종합전형에 가깝지나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수시 6개 예외대학이죠. 추가로 더 낼 수 있는 대학. 포스텍은 그렇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종합전형의 기본은 기본적으로 서류, 그 다음에 면접, 그리고 면접은 제시문이 있는 면접, 제시문이 없는 면접, 제시문이 있는 면접 이렇게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시문이 있는 면접은 약간 교과를 조금 측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적인 어떤 대답을 하기 힘들다면 제시문이 있는 면접은 좀 피해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 여기는 좀 변경전의 걸 좀 보여드렸고요. 이따가 조금 변경이 돼 있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별 추천 인원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서울대학교 추천, 연대 면접형이 추천이 들어왔고요. 고대 학교 추천, 이대 고교 추천, 중대 학교장 추천, 여러 대학의 추천이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학교 추천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내의 기준으로 일어나죠. 내신이 좋거나 수능이 좋거나. 근데 대체로 많은 고등학교가 보통은
내신 위주로 추천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자기 학교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추천 전형은 기본적으로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쟁률은 조금 더 낮게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종합 전형은 교과, 그 다음에 서류, 최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연대 면접형이 인원이 한 2배 정도 늘면서 물론 문이과는 합산 인원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이과 인원은 아니고요. 교과를 보고 근데 이 교과도 지점수 등급 점수 보기 때문에 교과 40% 영향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교과 영향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능 최저가 없는데 고3이나 졸업자도 추천이 됐지만 사실 졸업자가 추천받기는 좀 쉽진 않고요. 재학생 3%. 자, 그래서 아까 서울대 뭐 2명 추천, 연대 3%, 고대 4% 이런 식으로 됐는데 자, 여기서 하나 살펴보실 게 동일한 고등학교에서 A 학생한테 서울대 직원도 주고 연대 면접평도 주고 고대 학수도 주면 이 학생은 추가 합격해서 쭉쭉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학부모들이 나름대로 좀 너무 불공평하다. 그렇게 될 경우에 A 학생한테 직원을 주고 뭐 B 학생한테 연대 면접, C 학생한테 고대 학추. 물론 뭐 또 가톨릭대 의대 학추, 카이스트 학추, 여러 가지 추천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될 때 만약에 다른 학생들한테 이렇게 추천을 준다면 실제로 점수 때는 거의 뭐 전교 10등 이런 정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대, 서울대, 카이스트, 가톨릭 학추 이런 식으로 간다면 고대 학추는 아까 교과 전형을 봤을 때 조금 더 교과 점수가 낮아도 된다. 특히나 수능 최저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 전형을 설명하고 있지만 아까 전에 봤던 교과 전형에 고대 학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추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쟁률도 낮기 때문에 너무 교과만 들어간다고 겁먹지 마시고 비교과가 괜찮다면 조금 자신 있게 내볼 수도 있다. 자, 연대 활동 우수 같은 경우에는 서류 100, 이제 완전히 종합 전형이고 최저도 없고요. 추천위는 또 없어요. 그 다음에 면접은 약간의 재시문 면접인데 조금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지만 작년까지는 약간 문과형 재시문 면접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종합의 일반전형 학업부 수형, 수능 최저가 꽤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대기업할 탐구 두 과목, 그리고 계열적합형 최저가 없다 보시면 되고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여기도 지금 면접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 이유를 조금 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다른 대학들도 이제 종합전형이 표현이 되어 있고 반영 요소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전부 다 설명은 못 드리고 조금 나중에 일시정지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앙대, 경희대, 그 다음에 다빈치형 좀 균형적으로, 그리고 탐구 역량이 좀 이따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고교대학 연계 여기 추천 인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경쟁률은 좀 낮다. 대체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서울대부터 해서 쭉 내려온 추천 인원 봤을 때 한 1.78대 정도 내신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오르네상스는 추천 인원 제한이 없고 나름대로 이제 광사고 이런 학교들이 조금 중하위권 학생도 오기 때문에 성적은 좀 교과 자체의 성적은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비교과는 이쪽이 좀 더 높아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대는 좀 넘어가시고 건대 같은 경우 역시 학교 추천, 자기 추천 요거 조금씩 비슷한 경향, 경희대랑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국대 역시 두드림, 학교장 추천 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홍대 같은 경우 특이하게 최저 기준이 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학교 레벨의 최저가 낮은 편은 아니죠. 그래서 성적은 좀 낮아도 최저 맞추고 종합 비교과 괜찮으면 지원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연대가 좀 포괄적으로 되게 폭넓게 보여주는 어떤 자연계 보통 총합격자 수준의 면접형이 아까 1.49라 그랬는데 제가 드린 말씀 올해 지점수도 작년처럼 들어가고 어쨌든 간에 추천 인원도 늘고 경쟁률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내볼 필요가 있다. 활동 우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영향으로 좀 더 과감하게 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일단 입결은 보여주지 않았고요. 재작년 걸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학교 추천 1, 2 어쨌든 얘네가 재적 4%였던 추천이었거든요. 올해도 학교 추천으로 바뀌었고 그렇다고 해도 재적 4%이기 때문에 종합전형이 아니라 학교 추천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대체로 요 정도 학생들이 어쨌든 비슷한 어쨌든 풀이 형성되기 때문에 재적 4%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요 정도 등급대라면 교과 전형의 학교 추천을 과감하게 받아라. 단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은 요 정도 등급대도 체제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보시고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거 지금 학업우 수형 계열적합형 이게 종합형이죠. 보여드린 학업우 수형은 학업 역량 40%, 그러니까 교과랑 수능 체제가 중요하고요. 수능 체제를 여기도 보겠다는 건 아니지만 뭐 사실은 보는 거에 가깝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계열적합형은 말 그대로 계열적합형 체저도 없기 때문에 내가 좀 비교과 활동을 좀 많이 해서 좀 특정 이과형인가, 이과형 중에 어느 유형형인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많은 비교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좀 과감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보통 내신 부포, 의예과는 거의 1등급대 근처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 등급이 되면 힘들다. 자연과학 계열도 1등급 근처에 있지만 사실은 3등급, 4등급 때도 아까 말씀드린 자사고나 광사고, 전사고, 광사고에 좀 중위권, 중하위권 학생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학과, 여기 뭐 반도체, 소프트 시스템 뭐 이런 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대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1등급 대 학생이 많지만 사실은 일반고가 아니라는 전제로 간다면 조금 과감하게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학계열 같은 경우는 충원율 326%, 아까 말씀드린 거의 3배. 모집 인원 223명의 지원인은 이만큼, 그러니까 경쟁률이 꽤 높아 보였는데 실제로 뽑았는데 상위권 학과로 계속 돌아나가고 결국 728명까지 추합을 시켰죠. 그러니까 총 합격 인원은 951명이에요. 등록은 이렇게 했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지원 인원과 총 합격 인원을 해봤을 때 실질 경쟁률은 3.2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신이 있고 비교과 좀 괜찮으면 과감하게 지원을 해봐라. 그 다음에 반도체 시스템 공학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훨씬 더 높죠. 사실 충원율이라는 게 좀 그런 경향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1.8 정도밖에 안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앙대 아까 말씀드린 다빈치형은 탐구와 종합과 쭉 균형적으로 100을 5로 나눠서 20%죠. 근데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는 탐구 역량과 전공적 합성을 10%씩 더 줘서 이쪽에 10%씩 빼고 그러니까 60%가 됐죠. 아까 고려대학교 학업 역량과 계열적 합평하고 좀 비슷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쪽이 좀 내신 점수는 낮지만 비교과 양은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쪽에 내신 점수가 좀 더 높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좀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내가 어느 전형을 낼 건지 아니면 두 전형을 다 낼 건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경희대 같은 경우 고교연계 특이하게 보통 평균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원자 전체를 보여줘요. 합격자, 불합격자에서 기본적으로 고교연계 추천도 받아야 되고 교과도 좀 들어가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요 정도 등급대. 그런데 추천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대 추천부터 연대, 고대까지 추천 쭉 내려오니까 실제로 추천받는 학생들이라고 해도 뭐 1등급 초반대는 아니고 한양대 교과 전형은 1등급 초반이었지만 경희대 같은 경우는 한 1등급 중후반. 그래서 대체로 이런 정도까지 학생들도 붙고 있다. 그렇지만 보통은 고교연계는 밀집돼 있다 상위권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다른 과들도 비슷한 경향이죠. 그런데 네오르네상스로 넘어가면 조금 많이 달라지죠. 추천 제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과도 들어가지 않고 서류 100이고 최저도 없다. 그러니까 평균 점수는 낮아지죠. 근데 평균 점수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낮아지지는 않지만 합격자 풀을 보시게 되면 이 과는 겨우 6등급까지도 붙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사고나 광사고 뭐 과중의 어떤 중하위권 학생들까지도 합격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최종 등록을 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거지만 자, 그 다음에 다른 전형 네오르네상스의 다른 학과 역시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대학의 두 가지 전형이 있을 때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국대 학교 추천 전형 역시 평균관 최저. 여기도 교과가 좀 들어가고 추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대학들보다는 조금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자기 추천은 기본적으로 더 최저가 낮은 경우도 있어요. 8.1 같은 경우 붙기도 했어요. 일반고는 분명히 아니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도 더 낮아진다. 그 다음에 국민대, 프론티어, 서류와 면접, 그 다음에 학교자 추천, 교과와 서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종합전형에 올해 이제 조금 반영된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거는 이제 이걸 반영되기 전이고요. 지금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 고3을 조금 불리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고3한테 조금 유리하게 해줄게 해서 낮춘 게 세계 영역 2단 3등급으로 최저를 낮춰줬어요. 물론 이 최저를 낮춰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정교 1등들도 최저를 맞추는 1등과 못 맞추는 1등이 있죠. 근데 고3이 좀 불리한 게 내가 등교도 좀 늦었고 동아리를 하려니까 비대면이고 봉사도 비대면이고
비교과를 좀 못하는 게 불리한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비교과 쪽에서는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대신 그냥 공부를 못했을 것 같으니까 수능 체제를 낮춰줄게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수능 체제를 못 맞추던 전교 1등한테는 유리해졌지만 기본적으로 모두한테 유리한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과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조금 별개다. 그런데 연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답을 했어요. 아, 그래, 비교과를 너네가 쉽지 않았겠구나. 그러니까 3학년 봉사나 창의 이거는 좀 반영 안 하겠다. 졸업생도 그러겠다. 그런데 좋은 것 같긴 해요. 아, 균형을 좀 맞춰준 것 같아. 근데 문제는 교과과정이나 세특이 없죠. 따라서 요거는 안 보지만 오히려 세특의 중요성은 더 강해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그 불리함을 극복시켜주는 걸 하게 되면 사실 좀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교과전형이나 정시나 이렇게 점수가 또 끊어졌지만 종합전형은 점수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3등급 학생도 붙는 3등급이 있고 떨어지는 3등급이 있고 원래 좀 불투명하다는 느낌이 강했죠. 그래서 종합전형이 점점 공정성을 들이대다 보니까 종합전형의 어떤 그 틀이 사라진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간에 종합전형의 균형을 맞춰준다는 것 때문에 또 다른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은 증가하죠. 자, 그 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 면접을 비대면 반으로 돼. 다 바꾸진 않았어요. 학교 추천, 학업 우선. 아까 말했듯이 둘은 공통점이 뭐죠? 교과전형, 종합전형이지만 둘 다 최저가 강했죠. 따라서 교과도 있고 최저도 강하니까 면접까지 뭐 그렇게 굳이 강하게 안 봐도 된다. 따라서 온라인 방식으로 그냥 1, 2분 해서 통과냐 실패냐만 보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계열적 합평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저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최저도 없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업로드하면 이거 곤란해. 따라서 학교 와서 24분 준비하고 8분 대답하는 방식으로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비대면으로 가더라도 직접 제시문은 주어서 테스트는 하겠다. 그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 불가피한 결손이니까 출결은 그렇다 치고 자 연대랑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되게 막연한 얘기를 해요. 고려해서 평가하겠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종합전형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데 고려해주니까 이게 지금 내가 왜 붙었는지 모르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불확실성을 증가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논술전형의 비교과는 만점. 사실 논술전형에서 비교과는 큰 요소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뭔가 코로나로 인한 대책이 불투명하다 보시면 되고요. 성대도 사실은 서강이랑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경 고려평가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감안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중대도 그 얘기는 비슷하게 하고 있죠. 공정 세심하게 평가하겠다. 뭐 비슷해서 사실 불확실성은 더 증가했다. 이대가 온라인 면접을 한다는데 아직 확정적이진 않고요. 뭐 논술 수자 비교과 만점 별로 의미 없는 얘기였고요. 외대는 학종 면접 폐지했다. 뭐 이과에서 외대는 조금 그렇고 이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종합전형의 불투명성은 더 증가했어요. 근데 그럼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등교도 늦고 내신 역전 하려는데 막 페이스도 말렸고 비교과도 막 동아리 봉사도 잘 못했고 그럼 내가 수시 말고 정시로 갈까? 근데 정시 인원이 그렇게 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선배들의 인원이 많이 줄었죠. 13만 명. 자, 그렇기 때문에 내 경쟁 상대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입결을 고려하도록 내가 진급 등급받기 쉽지 않죠. 소위 말해서 100명의 4%랑 200명의 4%가 다른 것처럼 따라서 인원이 적다 보니까 사실 내 등급은 예전의 등급에 비해서는 조금 낮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원점수라든가 이런 게 좋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약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올해 같은 경우 불확실성은 더 증가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소신 전략이 더 필요하지 그냥 도망가느라고 정시로 간다는 건 오히려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남은 시기 최선을 다해서 수시의 기회를 살려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비교과 제약, 면접 중요도 떨어지고 거기다가 올해 블라인드 서류 평가도 들어오죠. 사실은 뭐 행정 직원들은 알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소서랑 뭐 학생부랑 매칭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평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블라인드다. 그런데 올해 처음 도입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긴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너무 약하다 생각해서 정시로만 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불확실한 경우에 소신하는 쪽으로 전략을 짜시는 것도 좋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종합전형 여전히 교과는 중요하다. 그렇지만 교과전형보다는 덜 중요하다. 그리고 전공 관련 교내 활동을 최대한 챙긴다. 그 다음에 기말고사 끝나도 학생부 마감이 9월 16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또 챙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업에서 나왔던 관심을 책이나 또는 동아리 활동, 비대면 활동을 하던 그리고 그 보고서를 작성하던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마지막 자기소개서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전형과 사실 비슷하게 종합전형도 학과에 따라서 서열화가 돼요. 따라서 추락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과를 변경하는 것도 괜찮겠죠. 물리를 잘할 때 기계공학과로 갈 건지 다른 물리로 갈 건지 좀 조정할 필요. 그리고 뭐 중대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렇죠. 생명과학과가 안성에 있다 보니까 되게 낮죠. 그래서 학과를 조정하면서 그 대학을 갈 건지, 물론 이과는 학과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어떤 그런 선택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교과 종합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불리해도 내가 종합을 비교과를 해보자. 그런데 너무 불리하다. 교과와 내신이 너무 나쁘다. 그렇다면 논술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논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논술은 로또다. 그러는데 사실 이과 논술은 문제 자체가 높아서 로또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걸 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는 논술에서 조금 뽑아요. 최저도 없죠. 학생부도 안 봐요. 그러니까 논술 자체가 극상이에요. 수학도 되게 어렵고 과학 탐구도 되게 어렵죠. 그런데 내가 국어 영어는 좀 안 돼요. 근데 수학하고 과학은 잘 돼요. 따라서 논술은 이과 논술은 자기의 유형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평균적인 이과가 로또다 이게 아니라 사실 어찌 보면 수학은 잘 되는데 국어 영어나 이런 거 안 되는 이과 학생한테는 논술이 참 좋아요. 근데 수학도 안 되고 국어 영어도 안 되는 그럼 과학은 좀 된다. 이 학생은 웬만하면 어쨌든 비교과 만들어서 종합전형 가시는 게 좋아요. 수학도 안 되고 과학도 안 된다. 국어 영어가 잘 된다. 지금 시기에 이과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지 고민이죠. 좀 문과 쪽으로 좀 돌려야 되나. 결국은 유리한 걸 잘 찾으셔야 돼요. 무조건적 로또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비교과 거의 의미 없죠. 교과 사실 별로 없어요. 수학 잘해서 수학 잘하면 수리논술 열심히 하시고 최저 맞춰주면 수학으로 맞추고 탐구 한 번을 맞추고 영어 절대평가를 하나 맞추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논술 전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도 비교과가 별로 의미 없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비교과는 더더욱 의미 없어졌고요. 논술 반영률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논술도 사실 몇십 년 진행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논술에 대한 생각들 버리시고 요즘 대학들은 전형별로 확실한 특색을 갖춰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은 대체로 논술 잘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논술이 이과 논술은 좀 교과형이기 때문에 특정 과목과 연계성이 크다. 특히 수학은 좀 잘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물론 이제 이따가 논술형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형 요소 반영 방법을 조금 보도록 하시고요. 일시 정지한 후에 찬찬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대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경쟁률 이제 보시면 경쟁률, 응시 실질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성대 같은 경우 자연과학 계열 보시면 원래 이렇게 내죠. 왜냐하면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을 내고 싶은데 못 내겠고, 그렇다고 수시 한 개도 안 내고 그렇고, 9월 16일에 대해서 남들 수시 원 썼을 때 정시만 공부했으니까 좀 뭔가 뻘쭘하고 심심하고 뭔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원서를 내죠. 따라서 명목 경쟁률은 엄청 높아요. 근데 실제로 시험 보러 오는 학생들 보면 이 정도가, 근데 그 중에 최저까지 맞춘 학생들 보면 이 정도죠. 그러면 이거 정도면 학생부 종합전형 높은 전형에서는 좀 비슷한 경쟁률을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특히나 과를 좀 낮추신다면 성대 건축학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 시스템 공학도 원래 경쟁률은 되게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최저가 너무 높아서 맞추는 비율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성대 논술 같은 경우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보통 1등급, 종합은 1등급 학생이 많았지만 논술로 오면 1등급 학생이 잘 없죠. 그리고 3등급, 4등급 대에도 충분히, 따라서 내신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앙대 논술 전형 같은 경우도 보시면 최초 경쟁률은 꽤 높게 형성이 되죠. 근데 실제 경쟁률 같은 경우는 비교적 낮다. 그리고 과를 좀 조정하시면 이런 정도 논술 경쟁률도 충분히 나온다. 특히나 요 대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때 안성에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당히 낮게 형성된다. 물론 본교는 본교예요. 분교 개념은 없어요. 중대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위치상 조금 낮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동국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경쟁률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지만 실질 경쟁률은 이런 정도에서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또는 아니고 충분히 해볼 만하다. 예. 그리고 동국대 같은 경우는 내신을 상위 10과목만 반영해요. 그러니까 사실 보통 한 학기당 보통 5과목 정도 되니까 5개 학기면 25과목인데 좋은 거 10개만 반영하니까 물론 다 내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이스 동의하시면 대학이 알아서 뽑아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정도 내신이에요. 근데 얘네들 평균적으로 다 본다면 이 정도 내신도 또 붙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학교 이 정도 내신인데 내가 10개만 뽑아서 이 정도라면 충분히 논술을 뒤집을 수 있다. 따라서 내신 영향력은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하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 내신 평균 최저 충분히 뒤집고 이게 지금 100점 만점에 이 점수예요. 왜냐하면 7대 3인데 70점이 넘는 학생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충분히 논술 자체의 난이도 높다. 그럼 논술이 저렇게 난이도 높으면 어떻게 하지? 근데 약간은 틈새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많이 좀 하다 보면 특정 유형이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꼭 만점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 점수로 붙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봤던 학생들 성적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대학들, 논술 보는 대학들, 다른 대학들 보시면 조금 이런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가 없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 최저도 없고 학생부 반영률도 크지 않으니까 내가 수학을 좀 잘해서 수리 논술만 좀 잘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대학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집에서 한번 찬찬히 좀 봐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논술 시험 보는 학교들. 자, 수능 전에 보는 학교는 많지는 않죠. 수능 직후에 보는 학교, 수능 그 다음 주에 보는 학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시 라인 잡아서 요 대학들 볼 건가 말 건가만 결정하시면 되고요. 대다수 대학은 실제로 응시한 후에 그래서 아까 경쟁률이 높죠. 가채점 해보고 응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융중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대부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예전에 통합 논술이 있었고 과학 논술 많이 봤었고 그러다가 지금은 과학 논술보다는 대체적으로 수학 논술 위주로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수학을 강조했던 거고요. 그런데 아직도 특정 대학들 위주에서는 과학도 보는 대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과학 2가 필요한 대학들도 있다. 특히나 경희대, 의대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몇몇 대학들은 약간 문과적인 요소가 포함된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대나 한양대 의대는 약간 그렇고 한국대 의학도 좀 그렇고 서울여대는 수학보다는 생명과학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체로는 수학 위주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문제 유형을 잠깐 보시면 기본적으로 고난이도 수학에 가까운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비교해라. 그러면 답안 또 어떻게 쓰느냐? 이런 식으로 쓰게 되죠. 그래서 논술의 답안은 수능하고 좀 다르게 단답형으로 답만 맞으면 그렇게 많은 점수를 주진 않아요. 물론 답을 틀려도 그렇게 많은 감점이 없죠. 부분마다 이렇게 점수들이 주어지게 돼요. 요 점수들을 합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논술에 있어서는 풀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따라서 고난이도 수학을 풀지만 나름대로 풀이 과정을 보여주면서 풀 수 있으면 이런 학생한테 적합하다 보시면 되고요. 인하대 같은 경우도 논술 문제 유형이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 상위권 학교와 중하위권 학교로 오면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내가 경쟁해야 되는 경쟁 상대의 어떤 실력이 달라져요. 그게 달라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고 답안도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분 점수가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과 논술은 로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수학을 잘한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그런데 단 유형 대비 연습은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내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서 내가 정시를 갈 거냐. 근데 정시만 보기에는 아직도 인원은 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내가 정시에 어느 정도 대학을 갈 거냐. 그러면 수시에 내가 교과를 쓸 거냐. 아니면 비교과를 쓸 거냐. 그러면 자기소개서 준비할까? 이도저도 아니면 논술을 준비할까? 따라서 나의 유불리를 지금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설명회 들은 얘기 또는 다른 사람들 소문만 듣고 나 무조건 여기로 가야지. 우르르 모여지 말고 내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목별로 봤을 때 좀 수학을 좀 잘한다. 국어형은 좀 약하다. 그러면 지금 시기에 국어형을 높여야지. 이런 선택이 무조건 좋은 건지 아니면 수학과 수리 논술을 한번 뚫어볼까? 이 선택이 좋은 건지. 역시 마찬가지로 수학도 국어 영어도 안 좋고 과학은 좋은데 무조건 내가 또 국어 영어 수학을 올려서 정시로
이 선택이 좋은지 아니면 과학적으로 비교과를 해서 종합적으로 갈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국어, 영어는 잘 나오는데 수학과학이 안 나온다. 이걸 지금 시기에 남은 시간으로 이걸 올릴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걸 과감하게 문과 쪽으로 돌려야 될까? 어쨌든 지금의 어떤 설명들을 통하고 자기의 어떤 내신이나 모의고사를 통해서 좀 점검을 하시고 무조건 남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기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 5월 18일 거니까 원서 내기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반드시 최종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